좀 머리가 큰 건 아니겠죠? 아, 네. 교수님은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셨나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20%.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대학 어디가는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전공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죠. 전공 어디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차의과학대학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차의과학대학에서 차별화된 정보, 차별화된 재미를 주고 있는 여러분들의 유튜브 스타 스텔라 차입니다. 저희가 첫째 날 하루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어떤 과 체험하실 것 같으세요? 여기가 차의과학대학교니까 오늘도 약간 병원 쪽, 의료 쪽 이런 계열이 아닐까요? 제목만 들어보니까 일단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코딩 같은 거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좀 컴퓨터 잘하세요? 저 컴퓨터 잘 못하는데 큰일이네요. 저 문과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과라도 그걸 또 잘 못해가지고 일단 한번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다. 아. 방송을 체험해보려고. 와, 재밌을 것 같아요. 되고 싶어요, 유튜버. 유튜버 진짜 저도 유튜버 하면 어떤 유튜브 채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먹방에 조금 자신 있어요. 진짜요? 잘 드세요? 저 고기보다 많이 먹어요. 아, 대박. 저희가 그러면 오늘은 또 재밌게 체험을 하고 오실지, 저는 또 어떤 휴먼 로봇이 되어서 다시 나타날지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만날까요? 네, 그러면 안녕. 안녕. 듣고 있습니까? 네. 아니 좀 신청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항목이 전문가들 3개를 뽑습니다. 첫 번째가 도메인 지식이고요. 두 번째가 분석 능력, 세 번째가 IT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R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IT 능력을 배울 거예요. 분석 능력 또한 R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배웁니다. 컴퓨터랑 나랑 어떻게 통신을 하는가? R이 뭔가요? 박혁것의 R은? R은 네. 박혁것의 R. 네. R은 편리하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만들자라고 해서 통계 기반의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언어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의료 데이터 전공이라고 한다면요. 데이터 분석을 보건의료 도메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 분석과 보건의료 도메인 나우리지를 한꺼번에 쌓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굉장히 똑똑하신 의사 선생님이 데이터 분석을 배우면 좋아요. 약사가 데이터 분석을 배우거나 간호사가 배우거나 의사나 약사님들은 또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우리는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조금 뒤에 쌓자라는 거예요. 교수님 요새 챗 GTP 챗 GPT. 예, 공부를 했는데요. 그것도 물어보면 대부분 다 대답을 해주던데 이런 것도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분석하시는데 시간이 없고 막 그러면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그가 다 대답해주면 저희는 필요가 없나요? 챗 GPT는 매우 훌륭한 기술입니다. 저도 경탄합니다만 챗 GPT는 굉장히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져버린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세종대왕이 맥북을 왜 던져버렸나? 프롬프트 엔지니어, 깜빡깜빡하는 프롬프트, 그 커서의 질문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챗GPT가 내놓는 대답도 달라집니다. 그럼 챗GPT는 훌륭하지만 공감 능력은 없는 거죠. 도메인 엑스퍼트 분석 능력, IT 능력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꼽자면 그것은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분석한 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 상담 심리학과 복수 전공하면 좋나요? 데이터 분석은 무엇이든 다 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심리는 복수 전공이 굉장히 유리하죠. 일단 심리가 온라인 기반에서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챗봇 기반의 심리 분석이 많죠. 과거에 일어났던 데이터는 팩트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에 의존한 의사결정,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냥 누구한테 전해 듣고 야 이 주식 좋다더라 그냥 일단 또 더블로 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보다는 오를 수밖에 없는 재무지표도 좀 보고요. 재무제표도 좀 보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좀 보고 이런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나만의 예측 모델을 만든다면
그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수님은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셨나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저의 주식은 쌀입니다. 어, 이렇다니까요. 네. 그 썰렁한 기업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왜 주식 안 하세요? 네? 데이터 전문가시잖아요. 이제 크게 한번 제가 당해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굉장히 당해서 주식은 하지 않고 이제 펀드에 투자해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20%. 코로나19나 이런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빅데이터 전문 학과나 그런 것들 나오면 사실 저런 거 데이터 분석을 다 할 수 있는데 보건의료 관련해 가지고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다루면 다른 아이들과 좀 뭐가 다를까요?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은 다른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를 가장 먼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청보다 더 빨리 예측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블루닷이라고 하는 직원 40명 규모의 스타트업이었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구글보다 더 빨리 세계보건기구인 WHO보다 훨씬 더 빨리 일주일가량 더 빨리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의료 데이터에 특화된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SNS 분석 이런 것들은 구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역학조사를 못 이겼다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만약에 많아지는 세상이 온다면 코딩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수요가 많은데 좀 더 지나고 나면 또 많이 양산되면 돈을 못 버는 직업이 될 거다라고 하던데요.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직업이 생겼습니다. 프로그래머라는 게 생겼고요. 웹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웹 디자이너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프론트와 백엔드에서 다양한 직업군이 탄생을 했습니다. 로봇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로봇 하나가 실업자 한 몇백 명을 양성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일단 R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의 맛을 조금 봤는데 데이터 분석의 역량을 조금 갖추었기를 왜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되는가, 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가, 왜 통계 분석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통계 분석을 통한 것을 왜 시각화를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진취적인 미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은 하지 말자. 수업 어떠셨어요? AI 의료 데이터학은 일단은 교수님이 멋있더라고요. 교수님이 멋있으셨고 문과 학문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과적인 요소들, 뭐 수리력이나 사고력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도출이 되면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학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직업을 하든 약간 두루두루 많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AI가 이제 미래 산업과 관련된 키워드잖아요. 그거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것들은 또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배웠답니다. 교수님이 이걸 보시면 굉장히 뿌듯해 하시겠죠? 오늘 신입생 학배우 다시 우리 박수로 맞이해.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학기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처음 이제 수업을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신문방송학과라고 했었어요. 우리 학교에 그 10개 남짓한 이제 전공들이 있는데 우리 그 전공이 이제 중심에 있으면 다른 전공이랑 굉장히 좀 융합하기가 그게 좋고 실제로도 융합을 또 많이 하고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졸업해서 이제 취업하는 분야를 보면 그 방공 PR 대행사 이쪽이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뭐 CJ, TV 이쪽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뉴미디어국 이게 14층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14F라고 하거든요. 우리 학과 학생한테는 취업들이 있어요. 전국
유일의 이제 의과학이랑 커뮤니케이션 이제 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여기 분당차병원 홍보실 이런 쪽에도 취업을 했습니다. 질문 있나요? 교수님 그러면 저 정도면은 취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편인 거죠? 네. 다른 과에서는 연봉 자랑도 좀 해주셨거든요. 연봉이? 취업을 하면 연봉이나 이런 것도 좀 괜찮을까요? 연봉 뭐 네. 진짜 실제 금액을 얘기를 하나요? 해주실 수 있는 여기 광고 PR 대행사 쪽으로 가면 한 3천 정도 예요. 병원 쪽은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이 광고 PR 대행사보다 조금 더 3,300, 500 정도 되고 브랜드 병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연봉이 올라가요. 거의 천 단위 지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사이프 지금 가 있는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랜서 PD거든요. 이거 너무 금액을 솔직하게 얘기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건 없나요? 다른 학교 미디어과랑 좀 차별성이 있는 차대만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학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좀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가는 이런 뭐 방송부, 광고 PR 대행사 이런 데도 당연히 비율상 높긴 한데 이런 뭐 병원, 의과 이런 거하고 같이 결합돼서 융합해서 만드는 그런 콘텐츠 실제로 그 좀 졸업한 저희 미디어 전공한 학생이랑 심리학과 그 졸업해서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코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자체가 좀 융합을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코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계속 진행을 했던 게 이 회사의 인스타그램 경기조화라는 이 채널을 콘텐츠 제작하고 또 운영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생각했던 콘텐츠를 그냥 기획하고 제작하는 거에서 사실 끝났거든요. 이제는 본인이 만든 그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통해서 대중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는 것까지 사실 보고 있어요. 이런 수치들, 정량적인 수치들을 보면서 본인 콘텐츠 기획할 때 많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대교협에도 대학 어디가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거든요. 미디어과에서 조금 배우면 학생들이 조금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쉽게 재밌게 전달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그냥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대기업에서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사실 제작이 되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를 좀 끌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중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 지표가 그렇게 높지 않다. 반응이 많이 없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부분들을 뭘 고쳐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해가지고 계속 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그 컨텐츠들 있죠. 그 컨텐츠들의 어떤 인사이트를 읽는 방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게 텍스트의 개수와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보기에? 확실하게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네, 제가 방금 미디어과 수업을 듣고 여기는 미디어과의 핵심적인 활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와 있는데요. 조교님을 모셔봤어요. 여기는 제가 어떤 활동을 하려고 온 걸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VR 그리고 XR, 메타버스 관련된 실감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VR 시연이 가능하게끔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니까 여기서 체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VR, XR 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노인 정신건강 관련된 그 콘텐츠를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VR, XR로 배워서 이걸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실제 수업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정신건강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실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업체에 그런 식으로 진출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체험을 해보면서 어떤 활동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체험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머리가 큰 건 아니겠죠? 아, 이 옐로우 포스트잇에 있는 만큼 약을 개탈하는 것 같아. 이게 뭐지? 지금 파란색 약에 네. 아를까? 아를까? 네, 제가 VR 체험을 오늘 해봤는데 조교님 우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사실 여기 미디어학과 나온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컨텐츠라든지 유튜브 컨텐츠로 대충 어떻게 이렇게
돈을 확 땡겨볼 수 있지 않을까. 부자가 될 생각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VR이나 XR이나 이런 가상현실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과 융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미디어 학과에 오면 이런 새로운 기술들도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와서 전망 좋은 기술들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미디어로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걸 오늘 느끼고 가네요. 조교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미디어 학과 체험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방금 막 미디어 수업을 듣고 왔거든요. 네네네. 미디어 수업은 일단 저는 유튜버로 한번 좀 활동하려고 하다가 진짜. 사실 월 저희 몇 천씩 번다던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대충 올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생각보다 전공 지식도 필요하고 아. 수요를 분석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이렇게 새로운 지금 보이시나요? 새로운 이렇게요? 전공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학문과 융합할 수 있는 학문이라서 공부할수록 더 좋은 학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냥 한다고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요. 아, 예. 약간 유튜브가 제 마지막 좀 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되겠네요. 좀 어렵긴 하다.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저 학생 진짜 시강이네. 저는 오늘 AI 의료 데이터학 전공을 배우고 왔는데 AI 자체가 앞으로는 뭐 AI와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의료 보건에 대한 전공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훨씬 더 그 분야에서 역량을 또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제가 오늘 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저는 엔딩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엔딩을 하는데 저는 오늘 조금 체험을 꼭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 지금 되게 시강이라가지고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싶거든요. 해보셨어요 저거? 저는 지금 체험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지러운데 재밌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같아요. 아, 진짜 같아요? 네. 저런 거 뭐 남자친구도 뭐 가상으로 좀 보여주고 그럼 참 좋겠다. 있지 않을까요? 되지 않을까요? 일본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전공 체험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새로 변하는 사회에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저런 전공을 배웠다면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으신지 얼토당토 안 한 생각 다 가능하니까요. 뭐 포켓몬을 잡고 싶다든지 뭐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전공 체험으로 또 돌아올 건데 엔딩 멘트 해주시죠. 저희는 새로운 전공 체험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고 그러면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아, 이렇게 얼굴 작게 나온다 했지?